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사람 최교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책을 읽고 리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썸네일과 타이틀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 긴 호흡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미리 써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읽는 수준으로 해서 영상을 꾸려볼게요.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책 읽고 리뷰 쓰면 돈 주는데 어디 없나? 그렇게 먹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요, 제가 바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리뷰를 작성하고 때로는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서 고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취미가 아니라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꿀인가요? 하지만 정말 꿀일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걸 담을 순 없겠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책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발적으로 책 리뷰를 올리실 거예요. 좋았던 책을 추천하거나 별로였던 책을 비평하는 방식으로요. 저도 그렇게 꾸준히 리뷰를 작성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출판사로부터 DM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뷰 콘텐츠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도서를 협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따끈따끈한 신간을 보내주신다니, 그리고 제가 써온 리뷰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었죠. 당연히 흔쾌히 수락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너무 열심히 쓴 걸까요? 언젠가부터 온 세상의 책이 저에게로 몰려오는 기분이었어요. 거절도 못하고 읽지 않은 DM은 쌓여가고 받았지만 읽지 못한 책도 쌓여갔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다는 거. 그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단순 협찬 도서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썼다면 깔끔했을 텐데 저는 약간의 야심을 담아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다만 서평단 모집이나 도서 관련 이벤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제 계정을 떠올려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요. 이 짧은 문구를 쓰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출판사들이 나를 협업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아주 많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겠어.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사에 보냈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이 왔어요. 그럼 해당 도서로 서평단 모집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죠?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첫 출판사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하나의 협업 사례가 생기고 나니 다른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한번 경험해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다음 협업 또 다음 협업으로 이어졌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한다.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도 기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회가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협찬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저는 책 읽는 재미를 영영 잃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지금껏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내 의지를 꺾는 주범이지. 이미 10년 전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야 시작하게 됐어. 과거의 저처럼 책 읽고 리뷰 쓰면 돈 주는데 어디 없나? 그렇게 먹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꿈꾸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꿈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절할 용기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잊지 말고 꼭 실천해보세요. 협업 제안부터 검토, 게시, 입금까지 라는 영상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첫 번째 이야기만으로도 내용이 꽤 길어졌네요. 하지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시작이 없으면 그 다음 과정도 없으니까요.
협업 요청을 받은 후의 이야기는 조금 더 빠른 호흡으로 두 편의 영상에서 나누어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여사입니다. 지난 영상이 나간 후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뭔가 궁금한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하는 기대감 섞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상이었다 라는 반응이 있어서 저 또한 너무 반가웠어요. 아, 이런 고민 나만 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도 됐고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거절할 용기, 시작할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출판사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은 도서를 검토하는 과정과 일정을 조율하고 협업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 읽고 리뷰 쓰시는 분들, 출판사와의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협업 요청을 주고받는 첫 창구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 협업을 진행할 때는 DM으로 소통했지만 현재는 이메일을 주된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DM이 빠른 소통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긴 내용을 전달할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여러 DM 속에서 요청이 뒤로 밀려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해두고 DM으로 협업 요청이 오면 이메일로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을 전달해 주십사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협업을 처음 진행하더라도 DM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협업 요청을 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도서 검토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또한 사실 거절할 용기인데요. 협업 제안을 받기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 취향이나 채널과 맞지 않는 도서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보도자료 PDF를 보고 협업 여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협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책을 100페이지 이상은 읽어보고 결정해야겠다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책을 다 읽은 후에 최종 협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진행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작해보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과정이기에 실수도 후회도 수습 후 지나 보냅니다. 어쩔 수 없죠. 조금씩 검토 과정의 기준을 높이다 보니 이제는 책이 되기 전 원고를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다음 단계인 일정 조율 및 협업 확정 과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일주일에 최대 2권의 책만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일주일에 단 1권만 협업할 예정입니다.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리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협업 횟수를 제한해서 출판사와의 약속을 지키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에 협업 제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부하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시급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협업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일정 조율을 더욱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협업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 출판사에서도 저를 좀 더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한두 달쯤 앞선 일정까지 미리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협업 요청을 받을 때 도서 검토 이전에 먼저 게시 가능한 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판사와 저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중하게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과정인데요. 왜 이렇게 나는 고민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어설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과거의 제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 무엇도 공감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협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만의 취향을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책여사라는 계정을 통해 지금까지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을 소개하고 추천해온 만큼 출판사와의 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저만의 기준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기준이란 건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시작해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이걸 제 스스로도 매우 자주 자각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나에게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협업을 진행하면서 팔로워 분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단순한 협업, 광고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소개해야 보시는 분들도 신뢰하고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에도 저의 콘텐츠 방향성과 맞는 책인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콘텐츠인지 항상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잘하는 건지 늘 고민인 지점이기도 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출판사와의 협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거절할 용기를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거절할 용기라니 정말 쉽지 않죠? 우리 힘내봐요. 용기를 내보자고요. 이렇게 찍고 보니까 정말 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과 게시 과정, 입금 확인과 다음 협업을 위한 팁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여사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출판사와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째, 자신만의 기준 만들기. 둘째, 그리고 다시 거절할 용기 갖기. 댓글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 출판사로부터 신뢰를 얻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마음 지키면서 꾸준히 좋은 책 읽고 소개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협업 확정 이후부터 콘텐츠 제작 그리고 게시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다음 협업을 위한 팁도 살짝 전해드릴게요. 먼저 리뷰 작성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 책 읽기. 광고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리뷰를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당시 그리고 읽은 직후의 감상은 사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휘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상을 되살립니다. 그렇게 책을 본격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감상 포인트를 기록해 두는데요. 저는 따로 독서 노트나 어플 같은 건 사용하지는 않아요. 대신 책 앞 공간에 그때그때 기록을 해두거나 플래그를 붙여서 리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책에 적어둔 내용들을 바탕으로 리뷰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용도에 따라 다듬기 시작해요. 썸네일 문구는 강렬하고 짧게, 릴스 대본은 임팩트 있는 문장을 초반에 배치하고요. 캡션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디테일을 추가하는 정도로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훨씬 수월한데요. 썸네일, 릴스, 캡션 이 순서대로 중요도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리뷰의 구성안을 출판사에 보냅니다. 협찬이 아닌 협업으로 진행이 되면 출판사는 클라이언트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뷰를 보내드리면 사실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게시 전에 리뷰 내용을 미리 공유해드리면 확실한 신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쓰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촬영과 편집 단계입니다. 첫 번째 촬영.
완성된 대본을 보면서 촬영하면 되는데요. 긴 문장을 한 번에 말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땐 한 문장씩 나눠서 촬영한 후에 편집 단계에서 이어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촬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거 다 편집발입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난 후 편집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노트북과 캡컷을 사용합니다. 편집? 그거 나 못하는데 사실 편집 기술은 기본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 릴스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화려한 편집 기술이 대수는 아닙니다. 컷 편집으로 불필요한 구간을 제거하고 자동 자막 기능으로 자막 달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오탈자 없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컷 편집, 자동 자막 달기 이 두 가지만 익숙해지면 훌륭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엄청 낯설었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몇 개월쯤 고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 편집 1도 안 해본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썸네일 제작. 썸네일은 핸드폰에서 메이투라는 앱을 사용해요. 편집 전 자막 없는 영상에서 적당해 보이는 한 컷을 캡처하고 거기에 제목만 삽입하면 끝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게시만 하면 되네요.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제작까지 완료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올리는 분 계신가요? 사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해요. 일단 게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 향상의 시작이더라고요. 릴스를 만들고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실제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게시하기를 마음 먹었다면 중요한 건 게시 시간. 팔로워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를 체크해서 게시합니다. 휴대폰이나 PC에서 인사이트 확인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게시했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어제 올린 게시물에 대댓글 달기, 어제 온 DM에 답변하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팔로워 재방문율이 쑥쑥 올라갑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입금 확인과 다음 협업 준비를 위한 팁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교사입니다. 협업 제안부터 검토, 게시, 그리고 입금까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통합본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 주 영상 올라간 후에 통합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입금 확인과 다음 협업을 위한 팁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콘텐츠 발행은 했는데 입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거야?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건가? 그냥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협업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막상 시작도 못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출판사의 요청과 검토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협찬이 아닌 협업으로 진행이 되면 출판사는 클라이언트라는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고요. 그 마인드는 여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금액이 많든 작든 고려를 받고 콘텐츠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니까요. 협업, 광고 제안을 받고 회신할 때 나만의 제안서를 보냅니다. 이 제안서에는 검토에 걸리는 시간, 진행한다면 게시할 수 있는 예상 일정, 게시 형식 등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바로 여기에 고려 입금처를 함께 명시해 두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도서 또는 제품 검토 후에 협업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세부 일정을 전해드리면서 예상 입금일, 입금처명을 미리 여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입금 관련 이야기가 오가고 나면 사실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안내해 주신 일정에 맞게 고려를 입금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렇게 처음 시작된 협업에 다음이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늘 항상 고민인 지점인데요. 다음 협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좋은 결과로 승부하는 거일 텐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SNS 속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기란 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올려서 계정 관리를 꾸준히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겠죠. 다음 협업의 가능성을 스스로 여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서평단 이벤트 당첨 잘 되는 방법도 이거랑 똑같아요. 꾸준히 활발히 운영되는 계정에 기회가 열린다. 꾸준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간단한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레퍼런스 서치를 하고 저장해두기, 스케줄을 짜서 업로드하기, 반응 좋은 콘텐츠 형식 반복 재생산하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무래도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거겠지만 이 정도만 습관이 돼도 내일 뭐 올리지 하는 고민에서는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게 되지만 그 이메일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일정에 치이다 보면 이메일 회신도 빨리 쳐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돼버리기 십상이죠. 저도 늘 이 메일 뒤에 사람이 있다, 편집자님이 있다, 마케터님이 있다, 사장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뇌며 노력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제안 받는 과정부터 입금 확인, 다음 협업을 위한 팁까지 4개의 콘텐츠를 통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좀 되셨나요? 그저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책스타그램에 14만 명이 넘는 책 친구들이 모이게 되신 건 즐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때때로는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지치기도 하고 조회수의 노예가 되어서 발버둥 치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스타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책을 읽고 나누는 즐거운 마음,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누군가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직 롱폼 영상을 만드는데 서툰 저이지만 숏폼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도 용기 잃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콘텐츠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